날선 바람이 뼛속까지 시린 날들입니다. 소리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침묵의 계절.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만 봐도 훈훈해지지요. 아, 시원하다. 이 뜨거운 걸 먹고 시원하다고 말하는 민족은 아마 우리밖엔 없을 겁니다. 특히 겨울엔 뭐니 해도 이 뜨끈뜨끈한 국물을 자주 찾게 되는데요. 국물 없이는 밥 못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국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 국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육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육수, 고기를 끓인 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통 육류 외에도 다양한 재료로 맛을 낸 국물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잘 끓인 육수 하나만 있으면 밥상은 뜨끈뜨끈 맛있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깊고 진한 육수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새벽 4시 거제 앞바다에 배 한 척이 출항합니다. 바로 여기 요 앞입니다. 어장이 멀리 1시간씩 가는 게 아니에요. 연안에 자리 잡은 어장이라 거리는 아주 가깝습니다. 하지만 빛을 보면 흩어지는 예민한 녀석들이라 해가 뜨기 전에 작업을 마치려면 새벽부터 서둘러야 한다는데요. 그물을 끌어올리면 밤새 걸려든 녀석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불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이 은빛 멸치들이 오늘 육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멸치는 여름에 동해와 서해로 북상했다가 가을에 남쪽으로 내려와 겨울을 보낸다는데요. 수온이 낮아지면서 어획량은 조금 줄었답니다. 나중에 말려보면서 우리가 이제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이제 고기가 자연스럽게 타고 들어와서 이제 못 나가게 그렇게 이제 밤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서 못 나간 거 이제 새벽에 와서 이렇게 이제 잡아가는 거죠. 멸치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어구를 고정시켜 놓고 그물 안으로 유인해서 잡는다고 해서 정치망이라고 부른답니다. 가끔 덩치 큰 녀석들이 길을 잃고 걸려들지만 작업 방해하는 회방꾼일 뿐 어부들 눈엔 멸치만 보입니다. 멸치가 이게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작은 게 잡혔다가 이렇게 이제 점점 우리도 하루 이틀 사이에 멸치가 커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물 작업이 끝나고 나면 빠르게 연안 작업장으로 멸치를 옮깁니다. 이때부터 어부들은 마음이 더 바빠지는데요. 멸치가 워낙 성질이 급한 녀석들이라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기 때문에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바로 삶아서 말려야 한답니다. 멸치가 작지만 이게 선도가 빨리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싱싱할 때 삶아야지 우리가 좋은 멸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그물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녀석들을 잡은 터라 흠집이 적고 깨끗한 게 특징이랍니다. 크기별로 쓰임새가 다른데요. 육수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1년 정도 자란 큼직한 대멸입니다. 옛날에는 자원이 풍부하니까 엄청났지요. 예. 요즘처럼 이제 스텐 도치 아니고 전부 드럼통 그걸 절반 잘라가지고
쓰고 그 전에는 또 이제 그 큰 가마솥에다가 이제 쓰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거제 해역은 예부터 멸치 조업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갓 잡은 멸치를 큰 가마솥에 삶아 말리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해변에선 늘 멸치 말리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죠. 예구 마을은 항구는 작지만 멸치 덕분에 부자 소리 듣는 곳이랍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박노현 씨는 평생 바닷일을 하며 살아온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 추억 속엔 늘 멸치가 있었다지요. 예전에는 여기 다 바다에 멸치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막 멸치도 주워 먹고 예전에는 풍족하지 않아가 뭐 과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뭐 뛰어놀다가 바다에서 또 먹고 또 놀고 그런 식으로 자랐죠. 그렇게. 멸치 배가 들어온 날은 싱싱한 생멸치를 듬뿍 넣고 국을 끓였다죠. 생멸치가 그대로 육수가 되는 셈이죠. 맛있어 보이지? 네. 한 숟가락 먹어볼래? 예, 먹어본다는데. 구수하던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데요. 아이 입맛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봐요. 맛있어. 또 달라고? 생소하던 위해서는 아예 이렇게 센 거를 먹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멸치 잡는 어부들에게만 허락된 맛의 호사. 얘들아 이리 와 할머니 이제 고기 따듬는다. 그 맛을 잊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들은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뭐 제가 해야 될 거라 생각했고 또 그때 또 마침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이왕 할 거 미리 와서 좀 빨리 자리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요즘 한창 제철이라는 물메기입니다. 물메기로 탕을 끓일 때도 이 댁에선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부터 만드는데요. 육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멸치와 다시마죠. 물메기탕 끓일 때 멸치를 조금 넣고 다시마 좀 넣고 다시를 내가 함께 내 맛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냥 하면 너무 싱거해갖고. 이 흔하고 익숙한 조합에는 특별한 맛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혀가 느끼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외에 뒤늦게 발견된 5번째 맛이 감칠맛인데요. 멸치에 들어있는 이노신산과 다시마의 글루탐산이 감칠맛을 내는 주요 성분이라는군요. 보통 다 내장만 빼고 머리는 그대로 하거든요. 그게 아까워서 그냥 이런 맑은 국 끓일 때는 그걸 넣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자꾸 먹고 싶게 만드는 감칠맛 덕분에 멸치와 다시마가 육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3대가 함께 사는 재미도 감칠맛 못지않다죠. 이왕이면 아이들이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겠구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아이 고맙지요. 그냥 나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이 힘들게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부모 형제도 없는 멀리 와가지고 있으니까 불쌍하죠. 좀 많이 외로울 거예요. 친구처럼 내가 친구처럼 해준다고 해도 뭐 그게 그렇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조금씩 마음 맞춰 사는 고부 사이처럼 입에 잘 맞는 물메기탕입니다. 멸치보다 크고 납작한 이건 디폴이라고 불리는 밴댕입니다. 뒤가 파랗다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군요. 멸치 다시 하고 맛이 뭐라고 해야 될지 약간 진한 맛. 멸치가 구수하다면 디포리는 진하고
단맛이 난답니다. 이건 날로는 못 먹지. 잔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 비늘이 껍질이 비늘이거든. 저기 비늘이기 때문에 저기 처리가 안 되거든. 근데 이놈은 단지 다시종밖에 안 되지. 멸치도 티포리도 말리면 성분이 농축되어 육수 내기에 더 좋답니다. 진한 티포리 육수로는 미역 수제비를 끓인다는데요. 미역도 다시마도 같은 감칠맛 성분이 들어있다니 이 정도면 최강의 조합이죠. 입에 착 감기는 이 국물 맛. 그런데 알고 보니 감칠맛을 내는 구루탐산이 모유에도 많이 들어있답니다. 하면서 시원하다. 그래서 본능처럼 자꾸 이 국물 맛에 빠져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 행복한 순간이라 이렇게 우리 손자들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앉아있게. 그런데 이 멸치가 밥상에 오르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름에 업신여길 멸자가 쓰였을 만큼 박한 대접을 받던 이 작은 물고기는 조선 후기 어획량이 늘면서 당을 끓이거나 말려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건조 기술이 발달되어 멸치가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는데요. 1930년대 한 신문에는 고기 대신 값싸고 영양 많은 멸치를 국이나 찌개에 이용하면 좋다는 내용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멸치를 이용해 육수를 내는 방법이 널리 보급된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물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걸까?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 왕후가 왕의 옷자락에 쏟았다는 갱이 바로 국입니다. 조선시대 조리서인 시의 전서에는 다양한 재료로 국을 끓여 먹은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1900년대에 쓰여진 이 조리서엔 국은 밥 다음으로 중요하고 국이 없는 것은 얼굴에 눈이 없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국물의 재료는 고기였습니다. 고기 국물을 뜻하는 육수란 말도 그래서 생겼죠.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여기서 7대를 낳았죠. 이탈리아에서 말하면. 여기서 7대가 예, 7대. 네. 낳기 때문에 열심히 7대를 하고 물려 사신다는데 예. 그 가족이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모이시면. 그렇죠, 예. 100명 가까이 되고. 아이고. 다뭐 고기 육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간 이곳은 청양의 한 종가였습니다. 큰 종가의 살림을 책임졌던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가마솥에 돼지족을 넣고 육수를 끓이곤 하셨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할머님께서 네. 늘 이렇게 옛날 시골에는 이제 어른들 모시고 사시면 분부를 늘 떼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물만 끓일 수가 없으니까 한쪽에 늘 이렇게 육수를 끓이셨어요. 이 육수 안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국이 되고 탕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들 상에는 꼭 국이나 탕이 있어야지 그게 진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국물이 원료가 돼가지고 네. 모든 음식에 다 그렇죠. 네. 들어가가지고 네. 잘 잡수게 만드는 네, 이런 거란 이건 말씀이군요. 할머니 이거 보고 무수갈비라고 그랬는데. 맞아, 묵수갈비라고 그랬어. 어려서부터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는 윤희숙 씨. 할머니 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뒤늦게 음식에 길을 걷는 동안 좋은 길잡이가 됐답니다. 야야, 너 무수갈비 먹어봐. 맛있다. 맛있다.
생선 밑에 깔리는 무도 맛있게 먹게 하려면 할머니는 무수갈비라는 이름으로 손주들 마음을 사로잡으셨답니다. 맛도 갈비 못지 않았다는데요. 비결이 돼지족을 우려낸 육수였답니다. 육수가 은근하게 배어들어 무에서 고기 맛이 난다는군요. 이게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면 먼 데서 손님 오는 거가 더 많았어요. 그래갖고서니 와 맛있겠다. 그 옆에서 나도 좀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할머니가 주시기도 했고 기다려지고 누구 올라나 그 마을 끝에 앉아서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많아요. 아침부터 가마솥에서 돼지 육수가 끓는 날은 손님이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육수로 맛을 더한 특별한 음식들이 밥상에 오르곤 했죠. 육수를 끓이고 남은 돼지족은 색다른 별미로 변신을 하곤 했답니다. 묽으면 이걸 육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진하게 졸여 넣으면 이것도 편육으로 쓰고 또 묵으로 사용하시고 그러셨어요. 뭉근하게 고아낸 돼지족 육수에 삭힌 고추와 실고추를 썰어 넣는 건 할머니만의 비법. 이대로 굳히면 된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음식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빗지락을 들고 막 저를 때리려고 쫓아다녀요. 내가 어떻게 이쁘게 키워놨는데 뭐를 못해서 콩나물 무치는 거를 하려고 하냐고 맨날 그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결국은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요리 교육을 시켰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래야. 손님을 위해 할머니는 늘 족편을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이를 위한 가장 따뜻한 환대였죠. 이댁 음식 맛의 비법은 모두 구기자에서 나온답니다. 할아버지가 청양에 처음 구기자를 심으셨다고 했는데요. 구기자 열매를 쪄서 말리면 아린 맛이 사라져 먹기에 좋답니다. 뜰팡에다가 이거 말릴 때 그거 훔쳐 먹다가 할머니한테 알밤 노지간이 맞았던데 아니니까요. 이거 쪄말리면 달큰해요. 그리고 말르면 제리처럼 그때 제리가 뭔지 모르지만 쫀득쫀득하니까 이렇게 훔쳐 먹는데 나중엔 자리가 비어요. 그럼 들키지요. 그러면은 콩 하고 막 엄청 아팠어요. 네, 이렇게 3번 쪄서 말린 구기자 열매로 고추장을 담기도 하고 육수를 만들 때도 한몫했답니다. 구기자. 구기자 열매와 엿기름, 구기자 뿌리인 지골피에 생강, 마늘 들어가는 게 많네요. 지골피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할머니 꼭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엿기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왔으면 흡수를 빨리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엿기름을 늘 옆에다 놓고 이렇게 양념처럼 이렇게 퍼넣으셨어요. 깨끗한 배보자기에 담아 천천히 끓는 물에 우려냅니다. 구기자의 약성과 함께 맛과 향이 우러나면 이 물로 닭육수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닭을 넣을 때도 방법이 있다는군요. 한 번에 그렇게 팍 넣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이렇게 넣었다 꺼냈다 이렇게 해서 담금질을 좀 해주고 하면 닭 육질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고 그래요. 네. 은근하게 닭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찹쌀가루로 새알심을 빚어 완자탕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새알심 안에 잣을 하나씩 넣는다는군요. 이렇게 정성껏 새알심을 빚은 다음 찹쌀가루에 한 번 더 굴려서 끓이면 잘 풀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여기에 닭육수를 부어주면
입맛 없을 때 하나라도 더 먹고 기운 차리라며 만들어 주시던 고마운 음식입니다. 소고기로 육수를 낼 때는 지방이 적은 사태 부위를 사용한답니다. 이걸로 육수를 내면 굉장히 국물이 담백해. 이거 집어넣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소고기 육수를 내는 거는 이제 그 명절 때 보통,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증주 할머니, 증주 할아버지 생신 때 이런 때만 멀리 가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소고기는 차가운 물에서 천천히 오래 끓여야 깊은 맛이 우러난다는데요. 소고기 육수가 끓으면 제사 때 쓰려고 챙겨두었던 굴비에 칼집을 넣고 다진 소고기를 양념에 버무려 채웁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기가 튼튼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제사가 많다가 보니까 굴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굴비는 되게 짜요. 이제 소고기를 넣게 되면 짠맛이 좀 중화가 되잖아요. 굴비와 소고기의 조화가 맛의 균형도 맞춰주고 모양도 보기 좋게 해줍니다. 이제 소화가 잘 되도록 숙주를 밑에 깔고 갖은 채소와 함께 구운 굴비를 올리는데요. 이 보통 정성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음식이랍니다. 음식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성과 공경이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럼 좀 덜 빼. 그 얘는 이거 좀 좋아요. 그럼 얘 조금 더 넣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음식을 만들면서 생각을 한다라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건 이제 육수의 몫입니다. 그렇게 다른 맛의 재료들이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며 하나의 국물로 끓습니다. 근데 여기 상을 이렇게 쓰세요. 아유 국물 맛보라고. 네, 이제 오래 천천히 끓이셔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우러나와야 제맛이 나는 이게 육수일 텐데요. 그러고 보면 국물 음식은 이렇게 여럿이 나누어 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부족함은 국물로 넉넉하게 채우고 서로를 위한 배려와 고마움이 따뜻한 온기가 됩니다. 하나하나 그 육수를 내서 만든 것이니까 이건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그렇게 우리 밥상에는 늘 국물이 있었습니다. 장수군 성산자락. 달을 맞이하고 보낸다는 이름처럼 산중 높은 곳에 영월함이 있습니다. 육식을 금하는 사찰의 국물 음식은 채소가 기본입니다. 이곳에서 수행 중인 정효 스님. 요게 이제 무청, 무 달린 무청이고요. 이거는 배춧잎. 이 배춧잎은 따로 껍질을 안 벗겨도 부드러워서 그냥 삶아서 먹어도 되고요. 네네. 배춧잎을 말려서 시래기를 만드셨네요. 아까워서요, 버리기. 김장하고. 어쨌든 겨울에 산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식량이 되니까. 오늘은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이 오셨답니다. 사찰 음식을 배우며 인연을 맺은 반지연 씨가 직접 영월함까지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고 이제 팔팔 또 끓여요. 시래기를 삶고 껍질을 벗기는 사소한 일부터 음식에 담긴 의미까지 배우고 싶은 게 많은 요리 스승이랍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나서 중간에 잘라야 되는데 기럭지가 이렇게 해서 놓으면 똑같아요.
사찰 요리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다가 이제 그렇게 요리를 좀 배우다가 정효 스님께 수업을 여러 번 듣게 됐고요. 근데 이제 좀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찰 요리가 저한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렵지 않으면서 좀 기분에 충실하고 또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효 스님께 반해서 되게 많이 쫓아다녔어요. 이 음식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출가하는 곳이 해인사 보현암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원주라는 소임을 1년 살게 됐어요. 원주 소임은 어떤? 한마디로 그냥 종갓집 큰 며느리 마냥 큰 살림을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림을 하는 소임인데요. 그걸 살면서 나에게 이런 면이?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3등분 하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사찰 음식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지 10년째. 음식에는 아무 관심도 인연도 없었다는 정효 스님은 출가 후 처음 운명처럼 칼을 잡기 시작했답니다. 27살에 어떤 절에 갔는데요. 그때 김장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무채를 쓰려고 했는데 그냥 정말 처음 잡았어요. 무채를 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스님이 스님 어디서 음식하다 왔어요? 그러는데 아니요 오늘 칼 처음 잡았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전생에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삶은 시래기를 된장에 치대 볶다가 채소를 부어주면 부드럽고 맛이 더 깊어진답니다. 이 겨울 음식은 채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겨울 음식은 아무래도 추우니까 탕 종류를 많이 먹죠. 그렇기 때문에 채소가 중요해요. 네, 시래기 전골을 만들 거라는데요. 콩을 갈아 넣는 게 정효 스님만의 비법이랍니다. 그 위에 표고버섯과 당근, 호박 등 채소들을 골고루 보기 좋게 올리고 양념장과 볶은 시래기를 가운데 얹습니다. 여기에 진하게 우려낸 채소를 더해 보글보글 끓이면 담백하고 구수한 사찰의 겨울나기 보양식이 된답니다. 거의 모든 사찰 음식에 채소가 쓰이다 보니 다양한 재료로 채소를 만드는데 공을 들인답니다. 육류와 멸치를 대신할 기본 재료는 표고버섯과 다시마. 표고버섯엔 멸치와는 다른 감칠맛 성분인 구안일산이 들어있다는군요. 물을 이렇게 통째로 넣어요. 여기에 무, 양배추 등 온갖 채소들이 총동원되는데요. 정효 스님은 비법의 재료를 하나 더 넣으신답니다. 우리 봄에 가죽나물이라고 나는데 겉잎은 장아찌 같은 것을 해먹고 이 줄기를 말렸다가 채소 넣을 때 넣으면 향이 아주 좋아요.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집간장으로 간을 맞춘 다음 한바탕 어우러지게 끓입니다. 이때 불 조절이 아주 중요하다는군요. 센 불에서 팔팔 끓이고 모든 야채나 채소가 물러지고 하면 불을 줄여서 뭉근히 이제 고아내야 돼요. 끓어올랐다 천천히 잦아들면서 맑고 진한 국물이 우러나옵니다. 그 시간을 오롯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채소의 깊은 맛을 담아낼 수 있답니다. 기본이 충실해야만이 모든 일이 원만하듯이 그런 의미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를 만들 때 막 허투루 만들고 시간도 빨리빨리 내고 그러면 정말 맛이 안 나거든요. 간을 맞추는 건 늘 직접 담근 간장, 고사리와 토란대, 표고를 간장과 들기름을 넣고 볶다가 채소를 붓고 끓입니다.
조리법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네. 여기에 그 각종 육류가 들어가면 육개장인데요. 사찰에서는 못 먹으니까 표고버섯을 대신해서 넣고 있고요. 맛있어요. 네, 수식 육개장. 네, 양념장에도 사찰에서 금하는 파, 마늘 대신 과일을 갈아 넣어 맛을 냅니다.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입에 단맛도 돌면서 좀 깔끔하게 맵고 근데 또 먹으면은 속이 이렇게 맵거나 입이 얼얼하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이거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항상 스님께 비법을 배우는데 집에서 만들면 이 맛이 안 나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매운맛이 입안에 오래 감도는 채이장입니다. 이번엔 우엉과 연근, 토란, 무, 당근, 감자까지 6개의 뿌리 채소로 육군탕을 만들 거랍니다. 스님이 되게 원래는 좀 쾌활하시고 그냥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장난기가 많으신데 육군탕을 하실 때는 좀 진지하시고 엄숙하신 표정이 많이 보여요. 처음 출가했을 때 스승으로 만났던 노스님이 수행자를 위해 만들었던 음식이라는데요. 6개의 뿌리 채소에 채소를 넣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끓인답니다. 겨울에 스님들이 들어가셔서 동안과 정진 중이시거든요. 그때 일주일 동안 안 주무시고 용맹정진이라는 걸 하세요. 그때 드시는 음식이에요. 단단한 뿌리들이 물렁해지면서 국물이 되는 시간. 자신을 버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정성도 정성이지만 이게 하나의 수행이더라고요. 이 음식을 놓치지 않고 신경을 딱 세워서 또 봐주고 다른 일 보고 이게 수행이더라고요. 수행을 마치고 나면 두부조차 씹을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진해진답니다. 이 육군탕 한 그릇이 지친 수행자들에겐 제일 큰 선물입니다. 와. 요거 맛 좀 봐봐요. 네. 조금 줄게요. 숟가락 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땅의 기운을 오롯이 품은 이 한 그릇에 몸과 마음이 거뜬해지곤 했다죠. 네. 바루상에 음식이 들어가고 다 잡수시면 이제 요만한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닿는데 막 웃으면서 이렇게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와서 원주 스님 잘 먹었습니다 하고 하는 소리에 막 소름이 오면서 온 저기가 다 풀리더라고요. 그때가 저는 제일 보람 있어요. 네, 그렇게 수행자의 따뜻한 국물 안에는 지치지 말라는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태안 어흥돌 마을입니다. 고기가 숨을 만큼 돌이 많다는 뜻이랍니다. 해안가에도 크고 작은 돌과 바위가 많지만 요즘 이 마을 분들은 멀리 큰 바위섬을 찾아다닌답니다. 홍합다로 자 끝점 섬으로 가는 길이에요. 끝점이라고 있어요. 가오도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 겨울이면 작은 배를 뒤에 매달고 홍합 찾아 바다를 누빈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작은 배로 갈아타고 천천히 섬 가까이 다가갑니다. 배 이렇게 구닥치니까 깨질까봐 그래갖고 이 조그만 배 갖고 다니고 바위에 살살 있는데 이 물건이 있는데 보러 다니느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따야 하니까.
크고 작은 바위 사이를 움직이면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 조심조심 내려야 한답니다. 물이 빠진 자리마다 빽빽하게 붙어있는 이게 다 홍합이랍니다. 지역마다 담치, 섭,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다죠.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주로 큰 홍합들이 있으니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따야 한답니다. 캐는 일도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군요. 아유 진짜. 야, 그렇지.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한 번 당길 때마다 온 힘을 다 써야 한답니다. 양식것은 그냥 따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건 자연산이라. 몰대에 맞춰 2~3시간 안에 일을 마쳐야 하다 보니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홍합 없어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런 투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막 채서 이렇게 안아간다고. 바람도 파도도 피할 길 없는 바다 한복판. 부지런히 바위를 오르내리다 보면은 온몸은 땀으로 축축해지곤 한답니다. 그래도 홍합이 가득 쌓이면 마음은 든든하다지요. 작업을 마치고 다시 큰 배로 돌아오면 날은 춥고 배는 고프고 우선 허기부터 달랩니다. 금방 딴 홍합이 있으니 반찬 걱정은 할 게 없죠. 이건 육지 내려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해서 금방 끓여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잘 익은 김치만 챙겨오면 된답니다. 김치를 송송 썰어 홍합만 넣고 끓이면 누구라도 요리사 소리를 듣는답니다. 홍합은 찌개 하는데 국물하고 그 삶아 먹는데 국물을 우려내서 그는 라면 끓여도 맛있고 칼국수도 맛있고 그 국물로 아무거나 해도 맛있어요. 밥보다 국물이 더 간절한 순간이 있지요. 지금이 그럴 겁니다. 아, 홍합 잘 연그렸다. 힘들게 일을 마치고 뜨끈한 홍합 김치국 국물 한 그릇 마시면 속이 확 풀리면서 얼었던 몸에 온기가 돕니다. 또 말고 맛있어. 이 맛에 바다를 누비며 사는 거겠죠. 수고하셨다. 안녕하세요. 이장님이시 선장님이시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운 날 수고했어요. 홍합은 요즘이 알도 굵고 맛도 제일 좋은 때랍니다. 속이 꽉 찼네요 지금. 꽉 찼어요. 지금 한참 먹을 때구만. 네, 연근 들어. 어이 좀 줘봐요. 날로 먹어요. 날로 잡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뭐 끓이면 기가 막히겠는데. 네. 국물 먹으러 갑시다. 국물이 싸웁니다. 자연산 홍합은 양식으로 키우는 지중해 담치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껍데기도 두껍습니다. 속살이 붓다 해서 홍합이라고 부른다죠. 하얀 게 암놈이고 색깔이 이거 빨간 게 암놈이고 그래요. 연선제라고. 네, 암수가 색이 다르군요. 금방 따온 싱싱한 홍합은 뭘 해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 돼요. 간만 맞춰서. 네, 여기서 다 우러나. 껍데기째 통째로 넣고 물만 부어 끓여도 맛있습니다. 숙취와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어 속풀이 음식으로도
제격이랍니다. 다 익었어요? 예. 호호. 이야, 이거 홍합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절로 술 한 잔을 부르는 맛이기도 하지요. 정말 속은 아주 시원하네요. 맛은 뭐 여기다 더 붙일 필요가 없지. 젊은이들이 표현하면은 그냥 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짱이다. 술도 없이 자꾸 술술 넘어가네요. 무가 들어가도 고추가 들어가도 뭐든지 들어가면 배합이 되면 맛있는 게 이 국물이야. 바다를 제 몸에 다 품은 것처럼 시원하고 담백한 홍합탕은 그 자체로 진한 맛 국물입니다. 홍합 따느라 한창 바쁠 땐 여럿이 한 끼 때우기에 국수가 제일 만만했답니다. 낮에는 팔아 갔다 오고 밤에는 밤새 까고 뭐 돈 번다고 자지도 못했다고. 아니 이제 이러고 처음엔 홍합이 뭔지도 몰랐다고요. 뒤집어서는 뭐 애기 나가고 뒤집어서 얻고 그냥 푹 쉬어갖고 바다 다녔죠. 처음에야 담지 따서 이거를 어찌게 따나 캄캄했지.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해보면은 돼요. 그때부터. 홍합을 어떻게 따는지도 몰랐던 새색시들은 홍합탕 국물에 국수 한 그릇 말아먹고는 차가운 바위에 매달려 살았답니다. 국수가락처럼 구불구불 곡절도 많았죠. 씨가 물 여기까지 찰 때까지 그럴 거고 또 집에 오면서 이제 상인한테 굴을 남기고 오노. 그럴 거면 이제 집이 또 부지런히 해야 또 내일 작업 나가지. 그렇게 또 집에 오면서 또 허리꼬리고 밭이 논이 다 되기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꼬부러질 수가 없어. 진한 홍합 육수에 부드러운 홍합살 듬뿍 넣고 국수 한솥 끓이면 춥고 허기졌던 마음이 금세 노곤해지곤 했답니다. 서로 속사정 뻔히 아는 이웃들이 힘들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예전엔 큰일 치를 때마다 이 음식을 만들었다죠. 옛날에 늙으면 좋아했지. 있는 거 다 넣고. 지금은 지번계량 다 했잖아요. 이전에는 지번하느라고 이러지. 날에 읽느라고 이러지. 그게 이러는 날은 날 잡아서 하는 날이야. 오늘은 누구네, 내일은 누구네. 낙지도 먹기 좋게 토막을 내고 홍합에 굴에 고동까지 그때그때 바다에서 얻은 것들을 죄다 넣고 국을 끓입니다. 마을 일꾼들이 모이는 날이면 늘 이 국을 끓였다는데요. 모두 국물 맛 좋은 것들이라 다른 양념이 필요 없답니다. 조미료 안 넣어도 맛있어. 얘들께서 다 우러나가지고 맛있어.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게 미역도 넣고 찹쌀가루나 밀가루를 물에 풀어 넣고 끓인답니다. 이름이 느르미 국이랍니다. 나는 약간 많이 여러 가지 거 들어가니까 저렇게 느르려고 해서 먹는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온 좋은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던 고마운 음식입니다. 이야, 이거 그 사이에 홍합이 다 구워졌네. 홍합을 구우면 이렇게 뽀얗게 국물이 생깁니다. 이 국물로 익어야 이 홍합이 진짜 맛있어요. 국물은 국물대로,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이 맛이 또 진짜죠. 아, 맛있어요. 진짜
제가 오늘 딴 거라 그런지 더 맛있네요. 아, 맛있다. 이 진국을 이걸 이거 맛을 이거 우리 집사람 먹어도 좀 먹어봐 당신. 얘가 지금 먹었으면 솔직한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차디찬 참 바람을 맞아가면서 흘린 그 땀과 눈물과 노동력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 땀과 눈물이 있어 팍팍했던 시간들의 윤기가 돌고 마음은 넉넉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은 거친 바람과 파도를 견디며 모든 것을 품어안고 흘러온 국물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소단에서 저마다의 사연들이 매일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몇 년이나 오셨어요, 이걸? 제가 장사한 지는 한 40년이 넘었죠. 어유, 이 40년의 관록이 지금 끓고 있네요. 네. 자, 들어볼까요? 국밥 한 그릇으로 시린 마음을 달래며 살아온 우리에게 국물은 가장 뜨거운 격려이고 위로였습니다. 금세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건더기보다 국물을 좋아하는 걸까 하는 질문으로 오늘 육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국물은 맛으로 먹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안에 이렇게 녹여주셔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위로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양껍질 여기 들었네요. 올겨울도 이 국물 한 그릇이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